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역시 모멘텀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수급 부담의 뱅가드 리스크, 거기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 부담 요소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매도했던 외국인이 또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양대 지수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클럽 전문가 8위는 어떠한 전략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수찬 전문가입니다. 1996에서 1989간 굴곡 반등 하루. 서정훈 전문가 외국인 돌아오는가 오후장 마감 지수가 중요하다. 한규수 전문가 4분기 실적 부진은 선 반영. 1980포인트 지지는 매수 기회다. 김영용 전문가 코스닥 중심의 저가 매수 구간. 강재현 전문가입니다. 투자 심리 악화가 문제일 뿐. 김대국 전문가 기술적 반등 영역이다. 모바일 콘텐츠 중심의 매수. 금산 전문가 외국인 수급 체크하자 1차 지지선은 1971포인트. 유성치 전문가 실적 호전주에 집중하라. 네, 역시 전문가들 외국인 수급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시즌 우려는 이미 다 반영됐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금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 수급 체크하자 1차 지지선으로 1971포인트를 주셨는데 볼린저 밴드 하단이네요. 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수로 놓고 본다면 기술적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이 지금 1971포인트까지 가지니까 이까지는 항상 열어두시고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저는 이제 지금 시장엔 글로벌 증시가 이 상승 전환의 저는 배경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것을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럽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지금 완화 무드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OECD 전체 경기 선행 지수가 3개월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다고 보고요.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긍정적인 그런 점이다. 그래서 18일 날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18일 날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GDP 발표 요 시점에서 저는 한번 모멘텀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거의가 8분기 만에 개선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저는 지금 구간은 시장 자체를 우리가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지금 개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 업종들의 부진이 조금 더 길 수는 있으나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 시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주변국들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수세만 이어진다면 괜찮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 가운데 지금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은 중국을 이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이제 하학주들의 한번 관심이 좀 고조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은 지금 시장에서 지금 미국 시장을 잘 보시면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또는 JP 모간 체이스 같은 그런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은행주들 그다음 증권주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산 전문가의 투자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유럽 리스크의 완화 이런 부분들 좋게 보고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들 여전히 공략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는 화학주나 금융 섹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규수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네, 4분기 실적 부진은 선 반영됐다. 1980포인트만 돼도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시장들을 보실 때 좀 시장을 좀 세밀하게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는 전반적인 증시 펀더멘탈은 너무나 좋은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지금 뱅가드발 악재라든가 그리고 이제 SI 거래 잔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상방에서 누르고 있어서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가 반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또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 물량들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소화를 해낸 이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환율 부분에서 이제 오늘 환율이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환율에서는 앞으로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최근에 나왔었던 만큼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환율에 대한 악재도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시점부터 이제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때를 대비를 해서 거래소 시장 대형주들은 지수 1980선 지지가 되는 선에서 조금씩 중기관점에서는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좀 단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전히 이제 단기적으로 중소형주들과 일부 코스닥 종목들의 선별적인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중에서 실적주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을 펼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이제 대형주 쪽에서 수익을 고려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지금부터 구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 가운데 실적 좋은 종목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일단 다우기술 같은 종목들이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눌림목을 주고 재반등에 나서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다우기술 같은 이런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어떤 관심을 좀 가지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들은 역시 이제 4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1분기 실적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좀 단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고정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하이닉스라든가 또 증권주들도 점진적인 어떤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라든가 증권주들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우리가 중기관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월에는 통상적으로 중소형주가 더 잘 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은 특히 뱅가드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서 종목들 보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봤습니다. 종목은 다우기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대형주 가운데서는 4분기보다 1분기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미리 살펴보자는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두 분의 투자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